사람이 말 위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사방이 적이에요. 화살이 빗발치고 창이 좌우에서 들어오고 있답니다. 갑옷은 이미 피로 물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멈추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말을 모는답니다. 그 방향에 그의 황제가 있었어요. 황제가 적진에 갇혀 있었답니다. 그 한 사람이 견담이에요. 견담은 신야 사람이에요. 광무제 유수의 옛 동양이랍니다. 어릴 때부터 무예를 좋아했어요. 키도 크지 않고 몸도 단단해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남달랐어요. 손이 빠르고 눈이 정확해서 활을 들면 거의 빗나가는 일이 없었답니다. 유수가 군대를 일으키려 할 때 신야의 청년들이 모였어요. 견담의 차례가 왔을 때 유수가 한마디 했답니다. 그대는 큰 말을 하지 않는구나. 견담이 짧게 답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유수가 빙긋 웃었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답이다. 견담이 처음 큰 전투에 나간 것은 곤현 전투예요. 그때 견담의 작은 부대가 적의 측면을 파고드는 결정적 역할을 했답니다. 견담은 그 전투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배웠어요. 그날 밤 한 부하가 술을 권하자 손을 저었답니다. 오늘 밤은 술이 들어가지 않는다. 견담은 군영에서 늘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장수들이 자기 공을 자랑할 때 견담은 한쪽 구석에서 활을 손질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으면 즉시 움직였고 늦거나 어기는 일이 없었어요. 유수의 형 유연이 갱시제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유수의 처지는 위험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위험을 피해 떠났지만 견담은 자기 자리에 있었답니다. 유수가 한마디 했어요. 견담아, 너는 어찌 떠나지 않느냐? 견담이 답했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광무제가 한 큰 전투에 직접 나섰답니다. 그날 그의 부대가 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적군이 매복하고 있었어요. 사방의 산비탈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답니다. 광무제와 호위 일부만이 한가운데에 갇혀버렸어요. 견담은 그날 광무제의 호위 부대 중 한 사람이었어요. 매복이 시작되자 그도 화살에 한 번 맞았답니다. 그러나 말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견담이 둘러보았답니다. 광무제가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어요. 적이 황제 쪽으로 다가가고 호위들이 차례로 쓰러지고 있었답니다. 견담이 둘러보았어요. 본대는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장수들도 자기 자리에서 적과 싸우느라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견담이 한순간 결정했어요. 그가 말의 옆구리를 찼답니다. 다른 부하가 막았어요. 견담, 어디 가는가? 황제께 간다. 혼자서? 죽는다. 견담이 그 손을 떨치고 한마디 했답니다. 혼자라도 가야지. 견담이 말을 몰아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어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활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적이 그를 흩어진 한 명의 군졸로 알았어요. 그러나 견담이 점점 황제 쪽으로 깊이 들어가자 적이 알았답니다. 저 한 사람이 황제에게 가려는 것이다. 막아라. 견담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칼이 들어오면 막고 화살이 날아오면 피하고 다시 한 자 더 나아갔어요. 갑옷이 피로 물들었답니다. 어깨에 화살이 박혔고 다리에도 칼이 스쳤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황제가 보였어요. 호위 둘과 함께 적의 큰 무리에 둘러싸여 칼을 들고 있었답니다. 견담이 마침내 황제 곁까지 도달했어요. 광무제가 그를 알아보았답니다. 견담이로구나. 폐하. 견담이 일어서서 황제 옆에 섰어요. 한 손으로 활을 당기고 한 손으로 칼을 휘둘렀답니다. 한 사람이 더 늘었을 뿐이지만 그 한 사람의 무게가 컸어요. 견담이 황제 옆에서 적을 막고 있는 동안 본대가 마침내 골짜기에 도착했어요.
큰 함성과 함께 본대가 적의 후방을 쳤답니다. 매복이 무너졌어요. 광무제가 그제야 한숨을 쉬며 견담의 어깨를 잡았답니다. 견담이 그제야 비로소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어요. 광무제가 한참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답니다. 오늘 짐이 살아남은 것은 너 한 사람 덕이다. 견담이 고개를 숙였어요. 신은 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그는 다시 군영에 나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견담이 황제를 살린 일은 군영 전체에 알려졌어요. 그러나 견담은 그 일을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않았답니다. 부하들이 물어도 짧게 한마디만 했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 자리가 거기 있었을 뿐이다. 그 말이 그의 평생 신조였답니다. 광무제는 그 일 이후로 견담을 가까이 두었어요. 큰 자리에 올리진 않았답니다. 견담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광무제가 위험한 곳에 갈 때마다 견담을 불렀어요. 그가 내 곁에 있는 이유는 그가 한 번 했던 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일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견담은 그 뒤로도 평생 광무제 곁에 있었어요. 다른 장수들이 큰 봉지로 떠날 때 견담은 도성에 남아 황제의 호위 무인이었답니다. 매일 새벽 황제의 침전 앞에 서 있었어요. 황제가 일어나면 그도 일어나고 황제가 잠들면 그도 잠들었답니다. 한 번은 광무제가 늦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침전 밖으로 나왔어요. 견담이 침전 앞에 그저 서 있었답니다. 견담아, 너는 잠을 자지 않느냐? 견담이 답했어요. 신은 잡니다. 폐하. 폐하께서 깨실 때 신도 깹니다. 광무제가 견담에게 큰 봉지를 주려 했지만 매번 사양했답니다. 폐하, 신은 그저 폐하 곁에 있고 싶습니다. 광무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작은 봉지라도 받아라. 견담이 받았지만 한 번도 직접 가서 누리지 않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견담도 늙었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어깨가 굽었어요. 그래도 그는 황제의 침전 앞에 서 있었답니다. 광무제가 한마디 했어요. 견담아, 이제 네가 좀 쉬어라. 견담이 답했답니다. 폐하, 신이 아직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광무제가 한참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답니다. 견담은 결국 광무제의 명으로 자기 봉지로 돌아가게 됐어요. 떠나는 날 광무제가 도성문까지 그를 배웅했답니다. 견담이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어요. 광무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너에게 빚이 있다.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고 너를 보내는 것이 한이다. 견담은 자기 작은 봉지에서 한 해 두 해를 보냈어요. 그저 작은 뜰에 앉아 옛 활을 손질했답니다. 한 번씩 활을 들어 빈 하늘을 향해 시위를 당겨보았어요. 그러나 화살은 쏘지 않았답니다. 견담이 마지막에 누운 자리에서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폐하의 곁을 떠난 게 한이다. 폐하의 침전 앞에서 떠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말을 광무제에게 전했어요. 광무제가 도성에서 한 잔의 술을 부었답니다. 견담아, 짐이 너를 떠올리며 술을 붙인다. 운대 28장의 초상화속 견담은 갑옷 차림이지만 큰 칼이 아니라 한 손에 활을 들고 그저 서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화공이 물었어요. 장군이라면 큰 칼을 들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광무제가 한마디 했답니다. 견담은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저 서 있게 그려라. 견담의 인생은 한마디로 결정적 한순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한순간 황제가 적진에 갇혔을 때 그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떠나지 않았답니다. 인생에 그런 한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의 평생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큰 일을 한 사람만 영웅이라 부르지요.
그러나 견담을 보면 다시 생각하게 돼요. 큰 일을 한 번만 한 사람도 영웅이 될 수 있답니다. 그 한 번이 정말 결정적이라면, 그리고 그 한 번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견담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어요. 결정적 한순간에 단 한 번 적진을 뚫고 황제에게 간 한 사람을